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35강 3.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사항 2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사항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여섯 번째, 자, 조사 확인사항 여섯 번째는 공법상의 이용 제한입니다. 공법상에 어떠한 이용 제한을 받는가, 즉 이용 제한은 행위 제한이에요. 행위를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용 제한. 자, 공법상의 이용 제한, 주로 뭘 갖고 이 이용 제한을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이게 시군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주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는다든가, 아니면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나온다든가, 이렇게 시간적인 갭이 조금 있고, 시군구청에 가서 직접 발급받으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토지 이용 계획서를 가지고 공법상의 이용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토의 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해당 토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뭐 용도지역,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죠. 해당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그런 걸 보는 거고, 자, 용도지구, 자, 그리고 개발계획 등의 수립 여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자,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지구, 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를 쭉 알 수 있고, 그 외에 뭐 군사시설, 농지, 산림, 뭐 수도, 이런 거, 하천, 문화재 전원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이에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아닌지 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 공법상의 거래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 그 외에 이제 이용 제한과 관련한 어떤 법령들이 있어요. 법령들, 이용 제한과 관련된 법령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용도지역 지구 같은 거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부동산 공법의 첫 번째 법률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우니까 여기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고, 두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자,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여기 뭐가 있냐면, 대학 등의 설치 금지, 대학 등 수도권의 이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수도권의 개발을 좀 약간 정비하는 겁니다. 대학 등 설치 금지하는 게 성장 관리권역에 관한 규정되어 있고, 과밀억제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죠. 과밀억제권이니까. 그리고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요거 암기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성 과자 이렇게 암기를 해주십시오.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질문 보기 1, 2, 3, 4 이 중에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답인 겁니다. 자, 이제 공법상의 거래 규제에서 토지 거래 허가자를, 공법상의 거래 규제는, 자, 공법상의 거래 규제를 해요. 어떤 거래를 규제하는 건데, 크게 공법상의 거래 규제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방금 말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를 할 때 이 구역만큼은 허가를 받아야 돼. 시군구청장에 허가를 받은 거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역시 어디 나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그 규정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중개실무에서는 어떤 내용인지만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농지 소유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만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만이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소유 상한제. 자, 세 번째는 농지를 취득할 때, 자, 농지를 취득할 때 어떤 농지는 농사 짓는 경작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라는 차원에서 무슨 제도를 뒀냐면, 농지 취득할 때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자격 증명이라는 게.
농지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요 서류가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설사 내가 아니 이거 필요 없다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농지를 사봐야 소유권 이전이 안 돼. 그럼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는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국토해양부 장관이에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장이 토지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그럼 토지거래를 해. 이 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하고자 할 때, 자, 이 토지거래 할 때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누구한테 할 것인가? 허가 신청. 이게 제일 개념적으로 접근하는데 구역 지정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지만 국토해양은 얼마나 바빠요? 전국에 있는 국토를 다 자기가 허가를 해? 아니요. 이 허가 신청은 누가 해? 그 해당 토지가 소재한 해당 시군구청장이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시군구청장에다 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누가? 토지 거래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자, 토지 거래를 허가하는 당사자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우리가 이 토지를 거래를 하고자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쌍방이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서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15일이 지나도록 아무 답변이 없으면 허가한 거예요.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자, 허가 처분했을 때는 둘이 거래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불허가 처분이 났을 때 허가를 안 한다. 자, 불허가 처분이 났을 때 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매도인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건 하나인데 첫 번째는 이의 신청. 이의 신청. 난 이 토지거래 불허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이거는 언제? 1월 이내. 불허가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매도인이 하는 건데 팔기는 해야겠고 허가는 안 해주고 그럼 내 거 사시오. 시군구에서 사시오. 매수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 거 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신청에 이제 협의를 해야죠. 만약에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이 맞으면 이제 매수 신청에 의해서 사는 거고요. 자, 이런 게 있고, 토지거래 허가를 만약에 받았어. 자,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시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안 받아도 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가 시에는. 허가를 안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거래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검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는. 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자, 토지거래 허가를 대상이 아니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네 가지 정도,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자, 하나씩 보면 첫 번째는 토지를 공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공용 수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용 수용 또는 사용할 때. 자,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이거 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쓰는데 뭐 허가를 받아. 그냥 쓰면 되지.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경매로 낙찰 받을 때. 국가 경매나 공매는 공적 기관에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따로 안 받아도 팔 수가 있는 거야. 법원에서 파는 거고. 이거는 국가의 의뢰를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파는 거고 문제가 없어.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인데 3회 이상 유찰됐을 때. 3회 이상 유찰됐어. 안 팔려. 공매를 붙여도. 그러한 비업무용, 업무하지 않는 그냥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로 토지죠. 비업무용 부동산. 이런 경우도 허가 안 받아도 돼. 그러면 3번 이전, 첫 번째, 두 번째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허락 받아야 돼. 그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세 번째 이상일 때는 허락을 안 받아도 된다 이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외국 정부, 뭐 국제기구 이런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그 토지를 신고 또는 허가 취득 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따로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매하고 공매의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꼭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꼭 필요해요. 증명. 아, 네 번째가 공매인데 왜 그러세요? 이건 비업무용 부동산이잖아. 이건 농지가 아니잖아요. 농지는 쓰고 있는 농지야. 자, 농지 취득. 물론 도시지역에서의 농지는 비업무용으로 들어갑니다. 도시지역은. 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는 농지예요.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해. 아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만큼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꼭 필요해요. 농지 취득 장면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왜 필요 없냐면 토지거래 허가할 때 그 농지도 다 허가권자에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지만 경매나 공매 같은 건 조사를 안 해. 농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는 뭐가 필요하다? 농지만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 없지만 거래 허가를 받질 않아. 필요가 없어.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는 조사가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발급 절차,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절차.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왜 필요하면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농민만이 취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거 누가 발급을 해주냐? 이거 발급해주는 사람은 시구읍 면장이에요. 시구읍 면장. 시구읍 면장.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시구읍 면장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준다. 자, 시구읍 면장. 보면 뭐 해당 군수 해당 없어. 동장 해당 없습니다. 자, 도지사 해당 없어요. 도지사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군수나 동장은 발급해 준 사람이 아니에요.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데, 자,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만 농지에 대해서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요게 있어야만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니까 경매, 판결, 그리고 어떤 뭐 매매, 화해 조서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해요. 증여기 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어떻게 발급을 받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주세요 하면 누가 줘? 안 주지. 어떤 근거가 있어줘야 될 거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시구 읍면장에게 뭘 내야 되냐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야 돼요. 농업 경영 계획서. 내가 앞으로 이 농지를 취득해서 농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내야지. 아,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농사 지을 거 맞구나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물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안 내도 되는 게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농지를 필요로 할 때는 이런 거 안 내요. 그리고 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하지만 농업 경영 계획서를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발급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냐면 이제 주말 영농 체험할 때 그런 경우도 이제 농업경영 계획서는 안 내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을 받아야 돼요. 목적을 쓰고.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 이게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저희 필요 없는 경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국가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할 때는 거의 발급 안 받아. 무슨 서류든지 대부분. 자, 어떤 게? 첫 번째, 국가, 또 지자체가 이거 농지를 소유 필요로 할 때, 이럴 때는 시군구청이
실거주 면적의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을 해주는데 본인이 필요로 해. 그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발급받을 필요가. 자, 두 번째. 이런 건 상속받는 경우. 내가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는 게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나한테 상속을. 일단 상속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없어도 돼. 그때는. 내가 이제 팔 때 이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지. 자, 세 번째는 담보 농지로. 저 농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생각하면 돼요. 담보 농지. 내가 담보로 갖고 있는 거지 농지를 소유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번째. 이해를 자꾸 해야 돼요. 농업법인이 합병을 하는 거야.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인해서 취득할 때 역시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따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안 발급받아도 되는 거야. 발급 안 받아도 돼. 자, 다섯 번째 공유농지야. 공유농지. 농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이걸 분할하는 거예요. 원래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 두 사람이 지분을 갖고 있다가 분할하는 거예요. 원래 농민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따로 자격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원래 갖고 있는 걸 서류상 분리를 하는 거예요. 등기부상. 자, 여섯 번째는 이게 지금 다섯 번째. 농지 전용 협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협의를 한 거예요.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야. 그러니까 이미 농지가 아닌 거죠. 농지를 딴 걸로 쓰기로 했으니까 농지가 아닌 거야. 이런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자, 일곱 번째는 이제 시효 완성. 요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시효 완성. 농지를 내 농지가 아닌데 내 농지인 줄 알고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미 농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효가 완성돼서 소유권 이전기를 받을 때는 시효 완성일 때는 농지를 시효 완성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농지를 계속 쓰고 있는 경우니까.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농지 이용 증진 사업 계획. 농지 이용 증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 계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도 필요가 없고. 아홉 번째, 수용. 국가에서 수용하는 거예요. 공공 수용에 의해서 수용에 의한 취득. 공적으로 쓰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유념할 건 상속 같은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담보 농지, 이건 소유가 아니잖아. 담보로 갖고 있는 거고 시효 완성인 경우. 나머지들은 다 이게 특히 농지 전용 협의 앞으로 딴 걸로 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농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고 나머지는 다 공적으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이해가 갑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이렇고. 자, 이제 우리가 일곱 번째 공법상 거래 규제까지 봤고 여덟 번째 조세에 대한 거. 자, 조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가 조세예요. 조세. 이 조세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자체 부담한 이제 세금인데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에게는 권리를 이전하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필요 없고 양도소득세 내면 되는 거니까 주로 이거는 우리가 공인 중개업자가 설명을 할 때는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권리 취득 주로 매수인, 대부분 매수인이야. 매수인에게 당신이 이걸 취득하면 이러이러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할 부담해야 할 조세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알아봐야겠죠. 자,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는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조세의 종류, 세율 어떤 건지 알려줘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서에서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권리 취득입니다. 권리 이전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 취득하는 어떤 취득 관련 조세. 자,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하는데 취득 관련 조세를 한번 보면 이거 부동산 세법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취득세가 있죠. 취득을 했어. 그리고 등록도 해야 되죠. 등록세. 자, 취득세,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 자, 취득세 납부세에게 납부한 거에 10%,
뭘로 낸다? 취득세, 납부세액의 10%.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라고 그러죠.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감면됐어. 그거에 20%. 농특세. 자,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록세, 납부세액. 자, 등록세, 납부세액의 20%를 등록세, 납부세액의 20%입니다. 이거 지방교육세로 내. 지방교육세. 등록세액, 납부세액의 감세, 감면세액의 20% 역시 이번엔 농특세로 내요. 그 외에 이제 뭐 인지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을 이제 확인 설명서에 쓰는데 대부분 확인 설명서는 언제 쓰냐면은 거래 계약서 작성될 때 써요. 물론 미리 딴 건 다 써놔. 딴 것.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 뭐 내외부 상태, 건물의 내외부 상태, 환경적 조건, 입지 여건 이런 건 다 써놓고 거래 예정 금액은 싹 비워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그렇다는 거야. 원래 써놔야 돼. 비워놓고 마지막 날 거래 계약서 쓰는 날 그때 거래 금액이 딱 결정이 돼. 그러면 그 거래 금액을 확인 설명서도 그때 거래 예정 그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차가 없잖아. 거래 계약서에 있는 금액하고 확인 설명서에 있는 금액하고 딱 맞았다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실무 학문상으로는 거래 예정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매도인이 받고자 하는 가격, 매도인 제시 가격이래요. 매도인 제시 가격, 매도인이 제시하는 가격이에요. 자, 이건 매도인이 다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 일반적으로 이건 희망 가격, 매도인의 희망 가격이에요. 매도인의 희망 가격. 자, 그리고 매수인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있어요. 매수인이 지불하고자 하는, 자, 매수인의 지불 의사 가격이지. 지불 의사 가격. 지불 의사 가격. 이거 역시 희망 가격이에요. 매도인이 꼭 이렇게 지불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불하고 싶다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이 가격이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매도인은 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매수인은 깎으려고 그래요. 요 두 개를 절충하는 가격이 있어. 절충 가격. 절충 가격. 누가 안다? 이건 중개업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걸 절충하는 가격은 조언 가격이에요. 조언. 중개업자가 조언을 해주는 가격에 대해서 조언. 요 조언 가격이 바로 무슨 가격? 거래 예정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정 금액.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1억 1000에 나눴어. 1억 1천. 자, 이 사람은 9천에 사겠대. 그러면 절충 얼마예요? 1억 딱 나오잖아, 답이. 그렇게 절충해 나가는 거야. 이건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그 뭐 한 10억 2천, 2천 깎아줄 생각으로 10억 2천 내놓는 거고, 이 사람은 그러면 10억에 하겠다고. 그러면 대략 한 10억에서 10억 천 사이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런 게 절충 가격, 조언 가격이 거래 예정 금액인데,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그 조언 가격,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하는 가격이 거래 예정 금액이 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그 나는 비워놨다가 거래 계약서 쓰는 날 금액이 확정될 때, 즉 낙선 가격이 됐을 때 그때 계약서에 쓰는 가격을 확인 설명 그렇게 쓰면 액수가 똑같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35강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사항 2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두 강좌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그만큼 조사 확인 사항은 중요하기도 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봐주시길 바라고, 주로 이 부분 공부할 땐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십시오. 단어를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내부 상태 외우면 돼요. 아, 내부의 상태, 외부의 상태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저절로 이해가는 부분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중개업자가 됐을 때 이러한 걸 중개할 때 뭘 알아야 되냐 하는 마음으로 보면 재밌는 부분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